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때리게 만들고 집에서 내쫓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누이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기에 자업자득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 조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데요. 아나무인의 천방지축인 시누이를 내쫓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은지 씨, 나 빙빙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지? 나 좀 도와주라. 돈 한 3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줬으면 좋겠네. 300만 원을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시면 좀 난감한데요. 왜 이래 은지 씨 곧 나랑 가족 될 사이잖아. 설마 하니 남편 될 사람 누나를 못 믿는 거 아니지? 절대 돈 빌려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길 들어서요. 아, 나 진짜 우일이 이게 약을 단단히도 쳐놨나 보네. 꼭 그이만이 아니라 어머님까지도 주의를 주셨거든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셔서요. 우리 여자끼리 의기투합하고 이런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은지 씨한테 돈 100만 원 빌렸던 것도 갚았었던 거 기억나지? 그 전에 60만 원 빌렸던 것도 갚았었고. 알기는 아는데 이번에는 워낙 비용이 크니까요. 그때 돌려주실 때도 한참이나 있다가 돌려주셨고요. 알겠다, 알겠어. 그럼 딱 150만 원만 빌려주라. 이자까지 쳐서 내가 170만. 아니, 180만 원으로 갚을게. 그럼 별 문제 없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나 자취하고 있는 곳에 새 남자친구가 놀러 온다잖아. 그런데 허접한 DIY 가구로만 채워놓으면 얼마나 체면이 상하겠어. 가구며 의자며 이것저것 좀 급되는 걸로 장만해야 할 것 같아서. 비싼 가구는 그 돈으로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거지. 은지 씨 말고도 여기저기 말은 해놨어.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잘 보이실 필요가 있나요? 남자친구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나랑 안 사귀는 남자야. 내 동생이야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도 들어가서 은지 씨처럼 좋은 회사 다니는 여자랑 만나는 거잖아. 그에 반해 난 솔직히 공부도 관심 없었고 믿을 거라곤 얼굴하고 몸밖에 없걸랑. 그럼 돈이라도 더 있어 보여야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겠어? 저도 우일 씨랑 결혼을 앞두고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왜 이래? 내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하잖아. 이제까지도 잘 갚아왔었고. 어머님이랑 우일 씨한테 들어보니까 돈 조금씩 빌렸다가 갚았다가 하면서 점점 큰 돈 빌리는 게 수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속을 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빡빡하게 구네. 알겠어. 그럼 10만 원만 빌려줘. 지금 친구랑 같이 여행 왔는데 택시비가 모자라서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처음에는 시누이 될 사람이 좋은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침성도 좋은 편에 얼굴도 귀염상이라서 절대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하지만 저를 언제 봤다고 허구한 날 돈을 달라, 빌려달라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것은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한테 또 돈 빌려줬었지? 당신이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사고가 났다면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아버님 다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돈 달라는 문자며 독촉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돈 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뻔히 당신일 것 같아서. 그거 100% 사기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돈을 빌려주고 그래? 나도 거짓말인 것 같다 생각은 했었는데 혹시나 진짜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럼 큰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누나 응급실만 1년에 30번은 가는 사람이야. 맹장이 터졌다. 장이 꼬였다. 심장이 아프다. 별의별 핑계로 돈 뜯어갈 궁리만 하는 인간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해. 사실 아버님한테 부탁을 들은 게 있어서 그래. 아빠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데? 당신 누나가 비록 철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다면서 이해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 아버님이 무뚝뚝하신 분이라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하시면서. 아빠가 어릴 때 누나 많이 혼내기는 했었는데 솔직히 지금 돌이켜보면 다 혼낼만 했던 일이었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나. 남들 다 한다고 수학여행 때 술을 마시지 않나.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데 아빠가 가만히 둘 수가 있겠냐고. 요즘 아빠가 몸이 안 좋으면 지가 알아서 자중을 해야지. 누나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내일 모레면 30살인데 언제까지 자기가 어린애인 줄만 알고 막 행동하니까 너무 열받는다. 아버님 암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면서 가족들이 지금처럼 배려해주면 금방 나으실 거야. 참,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랑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다면서? 암은 좀 호전이 되신 거야?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가 됐고 대장 쪽은 암세포가 더 퍼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안 아프게 연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권유했다더라고. 물론 치료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가망성이 많이 없다고 하고 아빠도 힘들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럼 형님도 이제 그 사실 아시는 거야? 알지. 아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속이 터지는 거고, 솔직히 아빠가 학대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기 우울증 걸렸다고 징징거리는 거. 그거 죄다 뻥이야, 뻥. 무슨 병 앓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 정신과 치료랑 상담받고 그러다 보니까 병 하나 있는 거 발견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우울증은 아니고 성인 ADHD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사람이 너무 철이 없잖아. 솔직히 아빠가 너무 누나를 오냐오냐 싸고 돌아서 생긴 문제라고 봐.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본인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외국 보내줬잖아. 그래놓고 막상 이뤄놓은 거 하나 없이 힐링이다. 뭐다 맛집이니 명소만 쏘다니고. 진짜 아빠만 이렇게 아픈 상황 아니었으면 벌써 절연했을걸? 아버님 때문에 참는 당신 마음도 이해가기는 하는데. 이 문제로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 엄마도 아빠 일로 충분히 힘든데 가족한테 보탬이 되어줘야 할 거 아냐. 대체 왜 태어나서 엄마랑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조만간 한번 형님한테 얘기를 해보든지 하자. 솔직히 나나 형님이나 서로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아는 게 별로 없잖아. 서로 차근차근 대화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겠지. 내가 장담하는데 누나는 대화한다고 어떻게 잘 풀릴 사람이 아냐. 오히려 상대하는 사람이 속 터질걸. 그래도 당신이 해보겠다니까 마음은 고맙네. 당신도 같이 상대해야지. 나한테만 일임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해. 대신 표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누그러뜨려 보자. 잘할 수 있지. 우리 남편?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유럽 여행 좀 다녀올까 싶은데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올케든 동생이든 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할 사람? 누나 제발 부탁인데 정신 좀 차리자. 은지 집안 우리보다 몇 배는 잘 사는데도 유럽 여행 아직 한 번을 안 갔어. 그런데 우리 형편에 무슨 유럽 여행이야. 유럽 여행은. 아, 올케 집안이 잘 살았었구나. 나는 그거 몰랐지. 그럼 올케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 되겠네. 형님,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 시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요즘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버님도 몸 많이 편찮으신 상황인데 갑자기 돌아가기라도 하시면 여행 갔다가 돌아와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 아빠 돌아가시길 바라고 하는 말이야? 아무리 내가 여행 가는 게 꼴 보기 싫어도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누나 이해력 딸려? 지금 집사람이 하는 말은 제발 행동 좀 조심하라는 거잖아. 아빠 몸도 아픈 와중인데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돈을 그렇게 써대는 게 말이나 되고? SNS에 여행이다, 맛집이다, 클럽이다. 쏘다니면서 돈 펑펑 써대는 거 자제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냐고. 나도 숨이 막혀서 그래. 미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여행 갔다 오면 힐링도 되고 아빠며 가족 잔소리 없는 곳에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어차피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있어봤자 도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중에 도움 되려면 나부터가 살아야 하는 거 아냐? 그게 바로 이기적이라는 거야. 생각 없는 행동이라는 거고. 이걸 어떡하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누나가 멍청한 년은 아니거든. 돈 잘 버는 지금 남자친구가 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야. 로맨틱한 유럽 여행에서 고백받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 형편도 피고 너도 잘 사는 매형 생겨서 좋은 거 아냐. 가족 신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헌신하는 누나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누나 나이도 30대야. 유학 보내놨더니 이뤄놓은 것도 없고 취직도 하기 싫어하고. 기껏 한다는 게 유럽 여행 가서 고백받는다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한 계획이네. 듣는 것만으로도 막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다. 그렇지? 말 그따위로 싸가지 없이 하지 마라. 내가 그래도 네 누나고 너보다 연장자인 사람이야. 그럼 누나 역할을 제대로 하기나 하든가. 솔직히 누나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맨날 부모님이나 나한테 돈 달라고 손만 벌렸지. 한 게 뭐가 있냐고. 집사람이 나랑 결혼하기 전인데도 돈 달라고 손 벌렸다는 얘기에 내가 기겁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질려서 나랑 결혼까지 포기했으면 어쩔 생각이었어? 옳게 시누이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 동생한테도 정 떨어졌어? 그런 사람인 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남편이 하려는 얘기는 돈 문제로 가족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형님께서 조금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서로 대화해서 감정 상할 일 없게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나를 미친년 취급하는데 말이 좋게 나와? 나 ADHD인 거 잘 알잖아. 환자라고, 환자. 환자가 환자 짓 하는데 그걸 배려를 못 해줘? 차라리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겉으로 보이니까 불쌍하게 취급이라도 해주지.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려를 못 받네. 아이고, 억울해라. 배려 이제까지 충분히 했고, 뇌에 문제 있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어. ADHD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나는 미친 여자야. 제정신 아니라고. 짜증나니까 넌 앞으로 나한테 말을 하지 마. 이제부터 난 너 죽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라. 본인 돈 궁할 때만 산 사람 취급하지 말고 엄마랑 나한테 제발 돈 얘기 좀 그만하라고 좀. 아빠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정신 차린 모습 보여줄 거 아니면 다신 말 걸지 마. 알겠어?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나도 미치겠다고. 왜 맨날 나만 죄인인 것처럼 그래? 솔직히 건강 관리 안 한 아빠도 잘못한 거잖아. 왜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할까? 정말 내가 미쳐야 가족들이 나 불쌍한 애 취급해 주려나? 응? 내가 미쳐줄까? 너 이미 미쳐있다니까. 하여튼 약속 꼭 지켜줘. 제발 가족들 죽은 사람 취급해주라. 부탁할게. 닥쳐. 그 입 좀 닥치라고. 남편과 저의 설득에도 방탕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는 시누이.
저와 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방탕한 생활을 충족하려 자취방도 빼고 어머님이 있는 곳에 합가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이런 시누이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제게 매일같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니? 말은 더럽게 안 듣고 귀엽지도 않은 게 왜 어린애인 척 구느냔 말이다. 집에 누워서 배 긁고 있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버님은 그래도 요즘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다면서요. 형님 그러는 모습 안 보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살 날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니까 보기 안 좋은 건 최대한 피하게 해야지. 혜진이 전화 걸려오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예 우일이 아비 전화도 통신사에 얘기해서 끊어버렸다.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혜진이 얘는 가족 속 썩이는 게 아주 일상이구나. 생각이 얼마나 없어야 나한테 뉴욕 여행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니? 뉴욕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다고요? 어머님이랑? 그래, 제 딴에는 내 기분 풀어주겠다고 말 꺼낸 것 같은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란 말이냐. 남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형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시겠죠. 너무 심려치 마세요, 어머님. 너, 내가 정말 진심으로 부탁 하나만 하도록 하마. 앞으로 얘가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도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저야 이제까지 안 빌려주고 잘 버텨왔는데요, 뭘. 너 집이 잘 산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지 한동안 너한테 돈 어떻게 뜯어낼까 궁리하는 것 같더구나. 당장 뉴욕 여행 간다는 거 나한테 권유한 이유도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너는 나 어려워하니까 여행 경비 대달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라 이거겠지. 아유, 어머님이 가신다고 하면 당연히 여행 경비쯤은 도움드려야죠. 저한테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어머님. 어차피 TV로 매일 보는 게 외국인데 가서 보나 TV로 보나 그게 그거 아니겠니. 하여튼 간에 우리 못난 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착한 며느리로 있어주렴. 이 시어미가 부탁을 좀 하자꾸나.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 늘 응원해주고 배려해주시는데 저도 마땅한 도리를 해야죠.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꼭 가족이 같이 여행 가보기로 해요. 너를 보니까 우리 혜진이랑 비교가 돼서 더 속이 터지는구나. 배 아파서 낳기는 했다지만 이게 정말 내 새끼인가 싶어서 막막할 때가 많아. 우일이 아비가 너무 혜진이만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그 모양이 되었나 싶기도 해서 누굴 원망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힘드시면 아예 신경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어머님. 제가 대신해서 형님 계속 지켜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가족들에게 더 큰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시누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누이는 사업을 한다는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혼수 비용을 대달라고 대뜸 얘기를 하더군요. 형님, 곧 결혼을 한다니 그게 진짜예요? 고백은 받으셨고요? 조만간 내 생일이잖아. 고백받는 거 100% 확실하니까 나만 믿어. 여행 비용은 잘 장만했는데 하필이면 결혼하게 됐을 때 혼수 비용이 좀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야. 누나 평소에 하는 말 있잖아. 대출 받으면 되겠다고. 그거야 오기로 하신 말이겠지. 혼수 비용을 대출로 했다가 나중에 말 나오면 어떡하려고. 사실 대출은 이미 3천만 원 정도 받아버렸거든. 그래서 혼수 비용을 대출로 장만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 3천만 원이나 있다고요? 그래도 잘 됐지 뭐야. 결혼만 하면 다 메꿔질 수가 있는 비용이잖아. 정신 차려 누나. 빚이 3천만 원이나 있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것도 사업한다는 사람이라며. 내가 이제까지 이 사업한다는 남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던 거 말 안 했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돈 문제로 다툴 일 없을 거니까 네 관점으로만 파악하지 말아줄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누나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말귀를 얘가 못 알아먹네. 대출해서 빌려줬지, 당연히. 그리고 너나 엄마나 아빠가 도와준 돈도 조금씩 보탰고. 빌려줬다는 돈 돌려받기는 하셨나요? 이제 곧 결혼하게 되면 다 돌려받을 거야. 걱정 마. 내 생일날에 아마 고백할 모양인데 그때까지 내가 혼수 비용 정도는 장만해놔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로 결혼할지 말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것조차도 돌려받을지 못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네? 누나 진짜 미쳤어? 왜 이렇게 사람이 모질이처럼 굴어? 신뢰관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눈에는 멍청해 보이겠지. 그런데 그거 아니? 원래 큰 걸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란다. 동생아.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한다는 남자친구분이 돈을 빌렸다는 것도 이상하고, 혼수 비용을 가족한테 빌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으시면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당장 남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도 저랑 남편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또 이렇게 잔소리했을 거잖아. 가뜩이나 나 정신 힘들고 매일이 피곤한 사람인데 또 지치고 힘들라고? 부탁인데 나도 좀 숨을 쉬고 싶어서 그래. 왜 다들 나를 못 살게 굴려고만 하는 거야? 올케도 동생도 왜 다 날 미치게만 하냐고. 누나가 스스로 일을 이렇게 만든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아, 됐어.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더러워서 이 가난뱅이 집구석 빨리 탈출하든지 해야지. 어휴. 남편과 제게 혼수 비용을 대달라고 염치 없는 부탁을 해오던 시누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폭탄 발언인데 그것도 모자라 사업한다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얹더라고요. 정말로 기가 막혔지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를 모르는 시누이니만큼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의아해하던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보, 아무래도 형님,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다니. 돈을 그렇게 빌려주고 조만간 프로포즈 받을 거라고 했었잖아. 그런 누나가 왜 헤어져? SNS에 보니까 남자친구 아이디도 언팔되어 있고 그동안 커플 사진 올려놨던 것도 다 삭제해놨네. 그리고 카톡 프로필 보니까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법이라는 식으로 의미심장하게 적혀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다툰 거 아니야? 남자친구였던 사람 SNS도 염탐해보니까 완전히 헤어진 거 맞더라고. 다른 여자랑 뽀뽀하고 있는 사진까지 올라온 마당이니까 말 다 했지. 당신은 그런 걸 언제 또 확인해 두고 있었어?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나 혼자서 쭉 지켜보면서 정보 다 파악해두고 있었거든. 어머님이며 당신이며 형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나마 나는 핏줄은 아니니까 스트레스 좀 덜 받기는 하더라.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좋냐? 그럼 그동안 빌려줬다는 돈은 돌려받았으려나? 그거야 모르겠지만 솔직히 돌려받았든 안 돌려받았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형님이 정신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아빠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니까 엄마한테 당분간만 말하지 말아줘. 내가 조만간 엄마한테 말을 하든지 할게.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형님 또 생일이라고 나한테 돈 빌려갈 생각일 것 같거든. 그때 한번 내가 도움 주는 척 하면서 확실하게 좀 떠볼게. 나도 형님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거든. 미안하다 정말. 나랑 결혼하고 당신은 어째 고생만 하는 것 같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건데. 또 그런 소리 하면 나 서운하다? 시누이는 사업을 한다고 하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도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생일날이 다가오자 제게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놀자고 운을 띄우더니 아예 대놓고 생일 선물을 뭐 줄 거냐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가 정신을 차리도록 설득해보기도 할 겸 속내도 들어볼 요량으로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봉투에 담아 선물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누이는 돈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가 싶더니 제게 돈이 든 봉투를 다시 되돌려주더군요. 올케네 집 잘 산다며? 근데 생일 선물이 고작 현금 100만 원? 지금 나랑 장난해?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리고 제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축의금은 고작 5만 원만 하셨고요. 와, 그거랑 이거랑 같아? 결혼 축의금이야. 내가 사정이 안 좋을 때 무리해서 한 거였다고 설명했잖아. 이해하는 척 해놓고 그거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제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올케가 동생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랬지.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괜히 부담스럽게 선물 챙겨주기가 못해서 그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만 원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비꼬기까지 하는 거야? 내가 비상식이니라 이거야? 솔직히 지금 하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형님이 100만 원 받고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명품 가방이며 명품 구두라는 선택지는 아예 머리에 있지도 않았나 봐? 제가 받은 게 워낙에 없다 보니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하, 이 망할 계집애가 오냐오냐 했더니 내가 만만한가 보네? 너, 오늘부터 내가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가족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심어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어머, 시집살이 너무 기대돼요, 형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반응이 왜 이래? 올케 술 마셨어? 아니요, 축하주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기는 하죠. 그 사업한다는 남자랑 헤어진 상황이니까 혼순이 뭐니 지긋지긋한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아직 헤어진 거 아니거든? 나 놔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우길래 잠깐 길들이고 있는 중인 거라고. 설마 동생이랑 엄마한테 말한 거 아니지? 시집살이 보여주면서 가족의 의미 심어주시겠다면서요? 가족끼리는 비밀도 뭣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집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니? 그러든가 말든가. 너 같은 암세포 같은 년이 집에서 떨어져야 아버님도 빨리 낫겠다. 뭐라고? 따귀를 때리려 달려드는 시누이였지만 저는 컵에 있던 물을 먼저 얼굴에 뿌려버렸죠.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 따귀를 후려갈긴 뒤 재빨리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얻어맞은 것도 난생 처음인지 절 쫓아오지도 못하던 시누이. 얼마 뒤 제가 남편과 어머님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불쑥 나타나 자기가 당한 일을 부풀려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시누이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며 인연, 망한 년, 죽일 년 등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시누이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결국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남편에게 완전히 절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투병하고 있는 중임에도 남자에게 빠져 돈을 낭비해대기만 한 철부지를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이 일이 있은 후로 돈 들어올 구석도 없고 살 곳도 없어진 시누이는 자기 죄를 울며 빌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 가족들 중 누구도 용서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누이가 개과천선했다는 확신이 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일로 가족이 받은 괴로움이 너무 크니 아버님의 병에 조금이라도 차도가 생기면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누이는 꼭 빼야겠지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남의 애 딸린 남편을 만나 고생을 하다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건지 본인의 누나와 결혼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는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이제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누나랑 밖에서 뽀뽀하고 그런 건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동네 창피해서 미칠 지경이야. 사람들 보는 데에서라도 그러지 말든지. 헐, 결혼 전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누나랑 좀 친한 거 다 이해한다고 그러더니 나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이 정도로 징그러운 사이일 줄 모르고 그랬던 거지. 내가 시부모님이랑 합가 정도는 양보했잖아. 그럼 당신도 하나쯤은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냐. 부모님 사는 집이 훨씬 더 좋다고 합가해서 살라는 말에 동의했던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본인이 양보를 하고 참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건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을 건 또 뭐야. 당신이 애원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런 합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게다가 합가에서 매일 형님 얼굴 보게 될 줄도 몰랐고 당신이랑 형님이랑 아침마다 징그럽게 뽀뽀하는 건 더더욱 보게 될 줄 몰랐고 누나도 나랑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걸 어떡해. 마마보이는 들어봤어도 시스터보이는 살다 살다 처음 듣는다. 그렇게 누나가 좋아? 그럼 누나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랑 친하기만 할 뿐 친남매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물론 철없을 적에는 엄마랑 아빠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기는 있어. 그런데 철들고 나서부터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놀랍다. 당신 앞으로 누나랑 뽀뽀하고 과도하게 스킨십하는 건 좀 참아줘. 아니, 당장 하지 말라고도 안 할게. 적어도 내 앞에서만이라도 형님이랑 제발 선 좀 넘지 말자. 남들이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겠네. 내가 하나둘씩 양보해주니까 너무 당신도 요구가 지나치게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지나쳤는데 당신한테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연애 때 회식 줄이라고 해서 술도 끊었지. 폐에 안 좋다고 해서 담배도 끊었어. 인생에서 술, 담배가 낙인 사람한테 그거 2개 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라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전업주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랑 어머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거잖아. 왜 본인이 양보한 것만 말하고 내가 양보해 준 건 생각을 못 해? 그리고 내가 술, 담배 끊으라고 한 건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 가족들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요구한 건 나한테 희생을 바라고 한 말인 거고. 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구시겠다? 솔직히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가정주부 일한다고 하면 남들 다 부럽다고 해. 식기 세척기에 좋은 세탁기에 건조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는데 집안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엄마 세대 같았으면 한겨울에도 개울가에 가서 빨래 방망이 두들겨 써야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구시대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따라 좀 심하네. 말싸움 이기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본인도 알고 있지? 당신은 누나한테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해. 누나가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황이라서 주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당신 하는 거 트집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걸? 트집 잡는 게 아주 기본인가 보네. 트집 안 잡는 걸 감사해야 할 정도면.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건 오히려 애 딸린 유부남이던 당신 아냐? 또 비꼬기 시작한다.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늘 토를 달거나 비꼬기만 하지. 신혼여행 때도 내가 유럽 여행 가자고 하는데
유럽 여행 굳이 갈 필요 있냐면서 돈 아끼자고 제주도 가자고 그러고. 왜 내 의견에 항상 태클을 거는 거야? 태클을 걸면 막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한 지도 이제 1년 정도 되어가지만 결혼 생활에 신물이 날 정도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매일 반찬 트집하시고 밥 질게 지으면 질다고 타박, 되게 지으면 되다고 타박하시는 것도 힘들다고. 당신이 그렇다고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누나랑 어머님 편만 들고 내 탓하기만 하는 사람이 당신 아냐?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가난한 집 딸,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더니 아주 뻔뻔하구먼. 그놈의 가난하다는 얘기 좀 그만해. 우리 집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은 교사고 나는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 당신 보기에 형편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구박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쓸데없이 자존심 센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가 당신 때문에 다 잡친다. 왜 당신이 가난한지 잘 알겠어. 나도 왜 당신이 이혼했는지 잘 알겠다. 결혼 전에 애교도 많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라 믿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군요. 어머님과 형님이 옆에서 저를 놓고 흉을 볼 때 처음에는 싸워주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던 남편이었지만 어느샌가 동조하여 저를 같이 놀리고 있는 모습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어머님이나 형님의 편만 들어서 제가 서운해한 적이 많았는데 아무리 이런 문제로 고충을 토로해도 고칠 마음이 없어 보였죠. 자신의 집이 잘 사는 걸 내세우면서 집안을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별의별 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다가 본인 화가 가라앉으면 뒤늦게서야 농담 섞인 사과를 하는 게 전부였죠.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당신도 집에서 이래저래 힘이 드는 일 많았을 텐데 배려심이 부족했네. 앞으로는 나도 좀 주의를 할게. 말로만 뭘 대체 어떻게 주의를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해줘. 뭘 또 약속을 하라고 그래.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또 따지고 들려고 그래?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하면 기분 좋겠어? 나는 당신이 지적하는 문제 어지간하면 한두 번 만에 고치잖아. 그런데 당신은 계속 같은 문제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면서도 고치는 모습 보여준 적은 있어? 당장 휴일에는 나랑 영화관 가기로 해놓고 형님이랑 멋대로 약속 잡아놓고 선약 깨버린 것만 해도 그래. 그전에도 똑같은 일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 나야말로 당신한테 묻고 싶다.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누나가 솔직히 독점욕이 좀 많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화를 많이 내. 엄마도 그런 성격이라 아마 닮았나 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양보만 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살아라? 당신이 하는 그 영혼 없는 사과에 만족하면서? 말 참 기분 더럽게 한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막말로 내가 누나가 영화 보자고 했을 때 당신이랑 선약 있다고 얘기했어 봐. 그랬으면 당신이 집안일하면서 더 트집 잡히고 생활하는 거 더 제약받았을걸? 분위기 매끄럽게 하려고 기름칠 좀 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까칠하게 구냐는 얘기야. 와, 당신이 하는 말 곱씹을수록 황당하다. 그러니까 당신 누나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나 구박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 맞아? 제대로 이해했네. 대체 황당할 게 뭐 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내가 구박을 당하면 그러지 말라고 편을 들어주고 나서줘야지. 그게 아니면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아야지. 자꾸 화나게 하지 마. 욕 나온다. 왜 맨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 쓸데없는 걸로 구박할 때 당신까지 동조하고 있어? 이 집안에서 그래도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당신 아냐? 야,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근시안적 사고라는 거야. 내가 나서서 싸움 중재하고 네 편 드는 행동을 취한다고 쳐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엄마랑 누나가 더 뿔이 난다니까. 당장에 내가 편 안 들어줘서 서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심은 네 편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괜히 더 구박질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내 편 들어달라고.
내가 잘못한 일까지 편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보기에도 아니다. 10분 정도는 나서 달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방관 정도만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잘 모르겠고, 너랑 나랑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싶기만 할 뿐이네. 어쩜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융통성이 없을까? 눈앞의 이득만 쫓을 게 아니라 멀리 봐야지, 이 사람아.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은 결혼 생활. 하지만 이런 남편이 약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님과 형님이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감정 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졌으니 당장은 서운해도 납득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사적인 감정으로 제게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올케, 내가 냉동실 칸 깨끗하게 비워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음식 산 거 넣을 칸이 없어서 주르륵 다 흐르잖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고 정렬을 좀 하면서 살자. 응? 제발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정리를 했을 뿐인데요. 새로 또 냉동실에 뭐 넣을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김치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셨고요. 엄마가 올케한테 그 얘기한 게 언제야? 일주일 전인데요.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 올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지침이라는 건 말이지. 당시에는 적절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엄마가 했던 말이 당장 맞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말을 꺼낸다는 건 뭔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겠어?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바꿨다가 제가 사이에서 또 혼나기 싫어서요. 괜히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올케?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내가 괜히 트집이라도 잡는 것 같잖아. 올케한테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청소기 필터 물로 청소하는 거 아니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로 청소 안 하고 먼지만 털어냈었는데 형님이 더럽다고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주부인 올케랑 다르게 나는 회사 일 하느라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기억이 안 나실 리가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멀쩡한 청소기 필터를 왜 물 청소해서 먼지 빨아들이는 필터 능력 떨어지게 하냐면서 가슴 팡팡 치면서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때 형님도 옆에 있으시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변호해 주시겠지, 시킨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데? 나 정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때 형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아직 살림 부족하고 집안일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혼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형님이 시킨 일 수행했을 뿐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야? 그때 따지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기억했을 텐데. 아니요. 보나 마나 또 지금처럼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이나 하셨겠죠. 형님은 본인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올케. 올케는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나 봐? 형님,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존심이 센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 아세요? 자존감이 센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실수한 거 바로바로 인정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를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동서한테 먼지 필터 씻으라고 했다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 동서가 이야기 막 지어내고 그랬던 거 아냐?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뭐 꿀릴 게 있다고. 올케는 자존감이 센 거야? 아니면 뻔뻔한 거야? 아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생각보다 올케 꿀릴 거 엄청 많은 사람이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부모님이 교사라고 해봤자 솔직히 월급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나는 아빠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저는 부모님이 교사라는 일 한 번도 창피한 적 없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올케. 돈을 못 번다는 건 결국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한 똑똑이들이 결국에는 취직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니까? 나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세상은 돈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야. 올케도 솔직히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장 아빠 둔 덕에 제가 무능력한 상태로 편하게 돈 번다는 사실은 달갑지 않을 것 같네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다? 전업주부 하라는 건 어머님이랑 형님께서 내조하라고 강력히 권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라는 건 어머님도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입만 살아서, 야, 너 닥쳐. 어머머, 안 닥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엄마한테 일러서 너 혼내주라고 할 거야. 너 오늘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닥치고 있어. 자꾸 내 성질 건들지 말라고. 먼저 시비를 거신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쪽인 것 같은데요? 자꾸 성질을 건드렸다니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동생이랑 뽀뽀하는 거 놓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딴지 걸잖아.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누나누나 하던 동생이 요즘 거리 두는 거 너 때문인 거 모를 줄 알아? 영민이 올케 남편이기 이전에 내 동생이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닥치든지 해. 알겠어? 그럼 친남매가 밖에서 징그럽게 뽀뽀하고 집에서도 뽀뽀하고 껴안는 게 정상인가요? 사이가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들이 연인으로 착각할 정도면 좀 심하죠. 닥치라고. 제발 좀 닥치고 사과나 해. 죄송한데 닥치면서 사과를 어떻게 하나요? 아, 신우이는 저와의 말싸움 때문에 많이 화가 났는지 눈을 살쾡이처럼 매섭게 뜨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본인과 어머님, 제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눴던 카톡 대화를 보여주며 일러바치더군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넌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초등학생처럼 일러바치고 앉았니? 이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아비 회사에서 돈이나 축내고 있는 거 아니냐? 헐, 엄마. 지금 올케 편드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 해도 될 일이다만 괜한 트집 잡고서 내가 거들어주길 바랐니? 이제까지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옆에서 회방 놓고 트집 잡는 게 내가 이뻐 보이길 바랐어? 얘 며느라가 이런 일로도 나한테 말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건 아주 수두룩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그런가 봐요. 와, 저거 여우 같은 거 봐.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 때는 언제고. 닥치고 인생 똑바로 살기나 해 이거사. 매일 영민이랑 놀궁리만 하고 회사 일을 똑바로 하니 시집을 가려고 노력을 하길 하니. 넌 대체 잘할 줄 아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어이구 속 터져. 그래, 잔소리할 수 있어. 잔소리해도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올케 혼내줘서 나 기 살려줘야 할 타이밍에 왜 이렇게 나를 무안주냐고. 너 무능하다는 회사 사람들 얘기가 집에 박혀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다. 유학 보내줬더니 누구인지도 모를 외국놈 애를 임신하질 않나. 그 와중에 또 술 처먹고 놀다가 유산을 하질 않나.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쩜 그렇게 없니?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큰 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가 나 매질하고 혼낼 때 엄마 방관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 어릴 때 가정폭력 당한 트라우마로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 아냐? 네 그 어쭙잖은 핑계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것도 이젠 끝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년이 언제까지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내 성격 하루 이틀 겪어? 평소에 엄마도 내 편 잘만 들어주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급발진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래, 회사 돈을 횡령하면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줄 알았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와, 황당해. 네 아빠 그것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 말을 안 해주고 있으면 영영 모를 줄 알았니? 아빠는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정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거야. 무슨 사정?
너 코인인지 주식인지 한다고 다 탕진해버리는 건 넘어가 줬다. 그런데 너한테 준 돈들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까지 날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됐고, 넌 오늘부터 이 집 딸 아니니까 나가라. 나가서 내 힘으로 돈 벌어보고 얼마나 힘든지부터 체험을 해봐. 너는 그래야만 정신 차려. 진짜 무섭게 왜 그래, 엄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난 어디서 지내라고? 아빠 부를까?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아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게 해주마. 며느라가 소금 좀 가져오너라.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년 내쫓아버리게. 네, 어머님. 저와 나눈 대화로 절 해코지하려던 신우이는 오랫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 오던 대가로서 자신이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버는 돈으로 더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도박이나 다름없이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했다가 나중에는 회사의 돈에도 손을 대게 되었다더군요. 워낙 신우이가 거하게 난리를 친 바람에 아버님의 회사는 크게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고 아버님은 빚을 갚으며 문제를 수습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죄다 희게 변할 정도였죠. 넉넉하던 집안은 한순간에 쪼달리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아껴 써야만 간신히 시부모님과 저, 남편과 아이까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경조사를 챙기느라 생활비로 줄 돈도 없다고 하여 빠듯할 때가 많았지만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꼴 보기 싫은 신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행복했죠. 물론 그것은 남편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신우이의 결혼 축하로 써버렸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였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내가 전화하는 거 자꾸 안 받으시던데 좀 받으라고 해. 문자도 확인하라고 말하고.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전달은 해볼게요.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걸러야겠지만요. 올케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싹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뭐, 괜히 올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참고 넘길게. 엄마한테 나 결혼한 거 빨리 축하해달라고 얘기나 전해. 집안 그 난리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셨군요. 올케도 엄마가 나한테 맨날 시집가라고 잔소리했던 거 기억할 거야.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면 집도 장만해 줄 거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할 거고. 형님이 사고 치고 가서 아버님 회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 수습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시고요. 전해드려봤자 어머님 화만 돋우실 것 같은데 그냥 전하지 않을게요. 올케, 나 물러보지 마. 내가 우리 집 사정은 올케보다 훨씬 잘 알거든? 나 꼴 보기 싫고 돈 받는 꼴 보기 싫어서 지금 가운데에서 수쓰는 거잖아. 남편 될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 내가 잃어버린 돈 복구시켜 주겠다고 전해드리기나 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못난 남편이기 이전에 형님의 잘나신 동생분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고. 뭔 소리야. 영민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나 결혼하는 거며 돈 복구시켜 주겠다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아빠랑 영민이랑 해서 5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엄마까지 보태서 그래도 1억은 채워야지. 아버님이랑 그이가 5천만 원을 줬다고요? 결혼 축하 비용으로 그것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할 거야? 됐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했던 얘기나 전해. 이번에 잘하면 내가 올케가 그간 무례했었던 거 용서해 줄까 말까 고려는 해볼게. 시부모님은 아예 신우이를 차단해버리고 여전히 일을 바득바득 가는 중이었음을 알았기에 아버님이 절대로 5천만 원에 보태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어떻게든 달래려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다면 저의 남편이었죠.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걸 참아가며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안 줄 거야? 네 새끼 쫄쫄 굶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내가 돈이 어딨어. 경조사며 식비며 이래저래 빠질 거 많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또 이러네. 생활비 못 주니깐 그렇게 알아. 그런 놈이 신우이 결혼한다고 5천만 원을 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본 거야? 이 여자 안 되겠네 정말. 안 되는 건 너랑 네 누나고 아버님까지 들먹이면서 5천만 원 줄 건 또 뭐니? 네 누나 비위를 맞춘 거야?
아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모르면 그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니? 그년이라니. 말 조심해. 네 시누이 되는 사람한테. 지 때문에 집안 뒤집히고 고생하고 있는데도 돈 달라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년이라고 한 것도 많이 참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아니,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애 있는 사람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까지 누나 바라기로 살 거야?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결혼식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주냐고.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에다가 모은 돈도 좀 얹었어. 어차피 나 퇴사해서 아빠 회사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으니까 이걸로 잔소리할 생각 마. 아주 개소리를 유창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됐다. 너 답 없는 인간인 줄 이제 확실히 알았어. 무슨 소리야? 차라리 화를 내든지 해. 무섭게 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건데.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너랑 이혼하려고. 여보, 이러지 말자. 아빠 회사 내가 거들면 금방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버님이 돈 문제 해결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회사 일을 돕는다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 거들어준 놈 말을 등신이 아니고서야 믿을 것 같니? 지 새끼 먹을 거 없어서 생활비 달라니까 무시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야? 돈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퇴사해서 돈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나 아빠 평소에도 좀 도와주고 그랬다고. 시끄럽고 잘나신 누나한테 가서 이르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는 이혼해서 위자료 챙기고 이 지긋지긋한 집안 벗어나려니까.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응? 돈도 불려준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제발, 내가 5천만 원 그거 그냥 준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를 한 거라고. 꺼져, 미친 인간아. 결국 저는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양가 집안에 통보하는 한편 남편이 저지른 짓거리도 죄다 폭로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악한 중에도 제 마음고생을 이해하셨는지 제 뜻을 따르겠다면서 저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참아준 세월이 고맙다며 앞으로 더 그걸 바라는 건 염치가 없다면서 위자료 또한 넉넉하게 챙길 수 있도록 거들어 주셨죠. 얼마 뒤 시누이는 제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엄마 아빠한테 위자료 엄청 뜯어냈다며? 그거 네 돈 아니니까 다 내놔. 내놓으라고. 왜 갑자기 발작이세요, 아줌마?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가셔야죠. 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속으로 꼬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게 다 네가 나 저주하고 망하라고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죠. 술주정이 아주 심하시네.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태도는 또 뻣뻣하고? 태도요? 제가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꺼지세요, 아줌마. 저는 댁이랑 할 얘기 없어요. 사정 설명할 테니까 들어라도 주세요. 네? 차단할게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빌려라도 달라고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던 전신우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가 궁금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랴 회사 일을 뒤늦게 새로 배우랴 정신없던 전 남편은 제게 재결합을 하자며 시누이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알려왔는데요. 듣기로는 전 남편이 준 5천만 원을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시누이의 남편이 죄다 날려먹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돈이 궁해지자 시누이에 대한 무한할 것 같던 사랑도 식은 모양인지 대화 중에 계속 시누이의 욕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엔 남매가 그리 수준 차이가 크지도 않았으며 결국 본인들의 업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싶더군요.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후회하고 있는 전 남편은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